안녕하세요.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용두삼이었습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핫하면서 아침에 그 영향인지 굉장히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중국의 실물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 부진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꼭 미국 증시가 핫할 때는 우리 장은 휴장이고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안 좋게 발표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은 2600선을 깼습니다. 2596.58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37% 상승 856.25로 거래를 마쳤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7억 매수, 코스닥에서 21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닥에서 108억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했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고요. 환율은 0.1원 하락한 1284.1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장 특징을 보면 오늘은 밀이 난리 났었죠. 밀 탄산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작황 부진으로 수출을 금지한다는 뉴스로 관련주들이 상세였습니다. 한탑이 상한가를 갔고요. 신송홀딩스, 대한제분 등 밀가루 관련한 업종들 상세가 이어졌고요. 에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에 관련주들 강세였습니다. 탄산가스 대란으로 인한 가격 급등으로 태경케미칼 등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고요. 상하이 봉쇄 완화에 의류, 화장품 테마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가상화폐의 가격 반등에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미국 전기차 업체 급등에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각 전망 속에 관련주들 모두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섬유의복이 강했고 코스닥은 음식료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픽입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삼성전자 이야기 나왔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불모지 일본 뚫는다. 10년 만에 일본 시장 최대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임직원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요. M&A 전문가 영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저평가죠. 스마트폰이 의외로 그 GOS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S22 울트라로 바꿨는데요. 이게 요즘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콘서트 갈 때 촬영용으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줌 기능이 워낙에 뛰어나고 카메라 성능이 좋다 보니까 콘서트 갈 때 대여하는 업체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딸도 콘서트에 다녀왔는데 제 핸드폰을 빌려갔어요. 촬영하고 싶다고. 카메라 하나는 정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는 느낌이죠. 21선도 올라왔고요. 이제 좀 제대로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통해 2차전지 소재 사업도 진출하고 있고요. 2차전지 음극재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회사 통한 폐배터리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을 하죠.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올 12월에 완공할 예상이고요. 23년부터 폐배터리 매출 본격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40년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66조로 예상되고 있고요. 황산 코발트 사업 연매출이 600억에서 700억 수준이라고 하네요. 황산 코발트 가격 강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나타제 이산화 티타늄 국내 생산 유일 업체고요. 1분기 매출이 80%, 영업이익이 507%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스모화학이 이렇게 폐배터리 이슈일 때마다 급등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오늘 2.5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화기업, 목재에서 2차전지 소재로 화려한 변신, 전해액 마진은 저점이고요. 향후 마진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증가에 따른 배터리셀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고요. 북미, 유럽 신규 증설에 대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향후 5년 성장률 30%를 예상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중에서 안정적 현금 흐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동화기업 최근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테크윙, 메모리, 비메모리, DDR5 다 좋다.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이 있다고 해요. 1분기 매출액이 669억 원, 전년비 72.2% 증가했다고 합니다.
22년 영업이익은 610억 원으로 60%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테크윙이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죠. 아래 꼬리 달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위아 1분기 영업이익이 515억 원으로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기계 부문이 16년 이후에 처음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요.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에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닐까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이렇게 여기 바닥을 지지하는 느낌이죠. 바닥을 지지하고 차츰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대덕전자 1분기 깜짝 실적 FCBGA 선택은 맞았다.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상향했고요. 22년 영업이익은 206% 증가, 저평가 영역이라고 합니다. 주가 위치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들어가기 선뜻 망설여지는데 저평가 영역이라고 합니다. 대덕전자, 군계 일학, 1분기 깜짝 실적, FCBGA가 주인공, 2분기도 호조 예상. FCBGA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 FCBGA는 계속 2분기도 하반기도 계속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죠. 대덕전자, FCBGA OPM 20% 달성, 고부가 제품 확대 속도가 기대 이상이고요. 추가 이익률 개선이 가능하다.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죠? 케이프투자증권에서는요. 예상보다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1분기 매출액은 3,054억 원, 영업이익 477억 원, 전년비 719.9% 달성했습니다. 1분기 후실적 분위기는 연간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리포트도 좋은 리포트들이 많고 해서 이거 오늘 날라가겠다. 그리고 아침부터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흐름이 약하더라고요. 주가 위치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선반영을 한 건지 이 리포트 내용이나 실적에 비해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대덕전자 또 있죠. 가파른 이익률 개선, 매출액 3,054억 원, 영업이익 448억 원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FCBGA 신규 라인 가동률 상승과 수율 안정화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추정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 있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파괴력 보여줘. 목표가 47,000원이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요. 환골 탈퇴. 1분기 리뷰 영업이익 448억 원 기록. 고부가 제품과 함께 거침없는 수익성 개선. 대덕전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지요. 오늘 좀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살짝 올라왔고요. SBS 3박자 플러스 알파 1분기에도 이어진 서프라이즈 TV양 광고 회복 목표가는 64,000원으로 상향했고요. SBS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네요. 오늘은 살짝 아래 꼬리 달고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DB하이텍 우호적인 업황을 재차 입증 1분기 리뷰 우호적인 업황을 재확인한 실적 22년 영업이익 추정치 27% 상향 조정 DB하이텍도 실적 괜찮았죠? 목표가 1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DB하이텍 오늘 출발은 좋았으나 아래 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감했네요. HMM이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 컨테이너 호황으로 끊이지 않는 어닝 서프라이즈 운임 강세 기조 지속될 전망이다. 목표가 43,000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컨센서스 상회 잉여 현금 활용 방안 발표 예정이다. 목표가 36,000원으로 상향했고요. 신영증권에서는요. 새 역사를 써보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배, 영업이익 3배 수준. 22년 실적은 장기 화주가 책임진다. 연간 영업이익 12조 원 상회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목표가 42,000원으로 상향했고요. HMM도 조정 후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2.8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HMM은 상당히 좋게 보는 뷰도 있고 반면에 가격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리포트 내용으로는 상당히 기대감이 좀 느껴지죠? 하이트 진로도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TQ 모두 개선, 가격, 물량 모두 좋다고 하네요. 목표 주가를 42,000원에서 44,000원으로 4.8% 상향했고요. 영업이익은 581억 원으로 전년비 9.8% 증가했고요. 컨센서스 부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상향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두꺼비 지방 상륙 작전
1분기 실적 컨센서스 7% 상회했고요. 올해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개선된다. 목표가 48,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꽤 상승이 있었죠. 최근에 살짝 조정받다가 이제 여름도 되고 맥주 판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인지 또 많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올해도 지속되는 의류 부문의 호실적,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18% 상향. 22년 매출이 5%, 영업이익은 30%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익 증가의 대부분은 국내외 의류 사업의 마진 개선에서 발생할 전망이라고 해요. 목표가 45,000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오름세에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NC소프트, 많은 우려가 반영된 주가. 다음 체크포인트는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 2분기와 3분기 이익 감소는 불가피. 신작 모멘텀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잘 지켜봐야겠죠? 목표가는 58만원으로 상향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요. 견조한 실적에 더해지는 신작 라인업. 매출액 7,903억 원, 영업이익 2,442억 원, 전년비 330% 증가네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22년 매출액이 2.9조 원, 전년비 25% 증가, 영업이익은 7,780억 원, 107% 증가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컨센 상회했고요. 목표가는 63만 원. NC소프트가 요즘 게임주들이 다 이래요.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네요. 마이너스 4%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GS 리테일, 퀵커머스 불안과 기대. 편의점 사업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고요. 디지털 사업 전망이 향후 주가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목표가 35,000원. GS 리테일이 이렇게 하락이 있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닥은 지지한 것처럼 보이죠? 주가 흐름이 이렇게 안 좋죠? BGF 리테일은 엄청 좋던데요. 하나투어, 살 거 다 사셨으면 이제 놀러 가야죠. 시가총액 1조 원 내외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 가전, 가구, 자동차 다 사셨으면 이제 놀러 가야죠. 목표가 10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놀러 가고 싶네요. 리오프닝 기대감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네요. 오늘도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TSE, 서프라이즈로 대답하다. 1분기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전년비 42% 증가했습니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 제품 다변화 확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목표가 12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TSE는 좋은데요. 오늘은 음봉이긴 하지만 아래꼬리 달고 거래를 마쳤네요. SFA, 높아진 기대치도 상회한 1분기 실적. 1분기 리뷰, 본사 실적 호조와 자회사 깜짝 실적으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6% 증가, 올해 분기 실적 계단식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54,000원으로 상향했고요. SFA는 큰 상승 후에 그래도 큰 하락 없이 121선 지지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네요. 이렌텍, 놀라운 실적 보여줄 게 더 남았다. 영업이익 258억 원을 기록했고요. 견조한 본업에 전자담배, 배터리팩 매출도 가세했다고 합니다. 목표가 32,000원. 이렌텍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살짝 조정받고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휴비츠, 안광학 의료기기의 완벽한 실적 개선. 1분기 리뷰, 매출액 14%, 영업이익 275% 증가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요. 국내외 시장 주요 제품군 모두 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휴비츠도 큰 상승 후에 하락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5일선 위로 잘 안착을 해줬습니다. 오늘 1.95% 상승했고요. 한솔케미칼, 종합 소재 업체로 저변 확대. 1분기 리뷰, QD 소재가 두드러졌던 실적. 목표가는 31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라텍스, 과산화수소, IT 소재 등 제조하는 종합소재 기업이고요. 1분기 매출 2,222억, 영업이익 541억을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동남아 코로나 락다운으로 NB 라텍스 매출은 부진했죠. 하반기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신규 공장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솔케미칼이 이렇게 긴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의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0.21%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이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합산 비율 호조로 서프라이즈 달성. 목표 주가 8,000원으로 상향했고요. 하나손해보험도 이렇게 큰 상승 후에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61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고마진 수주에 집중하면서 대형 벤더사로서 지배력 확대. 목표 주가 44,000원으로 상향했고요. 수주도 좋았고 환율 여건도 좋았다. 오늘 섬유의복 쪽 괜찮았죠? 오늘 의류 업종들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내일장 전략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따라서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에너지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고요. 음식료, 운송, 유틸리티주에 또한 관심을 가져보자 합니다. 빠른 테마주 순환 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6개 테마가 계속 돌았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뭔가 좋은 뉴스가 있어야 주가가 좀 좋은 쪽으로 우리 증시가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좋았잖아요. 매도하고 싶은데 왠지 그 기대감에 매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왠지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주가 흐름도 왠지 좋을 것 같고 그 희망 고문일까요? 어쨌든 기대를 걸어보고 좋은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날게요. 안녕.